아마 주식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에 업황은 언제 살아납니까? 이 얘기는 주식은 언제 오릅니까? 좀 오르긴 했어요. 이게 반도체 70년 역사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경쟁은 10년 동안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10년을 버티면 기회는 우리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다니는 안기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기흥, 동탄, 또 평택, 이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줘야 될 곳입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휴대폰에 우리 통신하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그 통신하게 하는 것도 반도체가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잖아요. 센서 자체가 반도체예요. 찍잖아요. 저장하잖아요. 옛날에 필름 있었는데 없어요. 반도체가 저장합니다. 또 꺼내서 보내잖아요. 다 반도체가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기계, 전자기계, 이건 다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인류 문명에 있어서 반도체가 없으면 문명 자체가 100년 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우리 인류 문명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이런 반도체를 우리 앞서 얘기한 기흥 또는 화성, 평택, 이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반도체량이 전 세계의 20%나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물량의 60%를 만들어서 공급해요.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못 들고 다닙니다. PC 없습니다. 자동차 똑똑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으면,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역이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게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선발국이라고 하죠.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얼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지역. 그래서 기흥, 또 화성, 또는 평택, 이천 이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해외에서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얼굴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74년입니다. 반도체 공장 처음 지어서 운영한 게. 전 세계적으로는 1957년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어요. 페어차일드라는 미국 회사인데 우리는 한 20년 뒤에 시작했죠. 1974년에 삼성전자, 또 현대전자, 또 LG 반도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반도체를 제일 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시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잘 못할 거니까. 왜? 반도체가 과학기술이에요. 단순한 제조 사업이 아니고요. 첨단 산업인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데 대한민국은 이 첨단 과학기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해냈어요. 1992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용량인데요. D램에서 그 당시에 최초 64메가 D램을 일본보다 먼저 개발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256메가 D램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과학기술 기반이 없는데 과학기술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선발국, 미국이나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는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에 등락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비싸게 팔고 나쁠 때는 싸게 팔아요. 좋을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이익을 많이 얻잖아요. 나쁠 때 싸게 팔 때는 이익이 없어요. 미치고 팔아요. 그럼 회사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실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반도체 회사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들어갈 때는 우리 4메가, 16메가, 64메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쉽다. 이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왔는데 2000년 초반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이 반도체 제조 회사는 막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모자라면 증자라는 걸 해요. 그래서 추가로 주식을 또 발행해서 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얻어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럴 때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 해서 직원들한테 시중에 파는 가격에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나눠줘요. 이야, 시장가보다 20% 디스카운트해서 사야지. 막 샀지. 막 샀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주식이 30분의 1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또 국가에서 어려우니까 회사를 팔자. 우리 IMF 때 회사 많이 팔았거든요. 이 회사도 우리가 극복하려면 회사를 팔아야 된다 해서 미국 회사에 팔려고 막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 안 팔렸어요. 회사 안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팔렸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할 정도로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지금 꽤 유명한 회사, 옛날보다 더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 회사가 주황색 로고를 빨간색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인데 정말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도 어려웠어요. 왜? 30분의 1이 됐으니까 그동안 저축했던 그 저축 자산이 제로가 된 거야.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 내가 다니는 회사도 새로 시작해야 돼. 저는 중간에 좀 나왔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10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회사. 왜? 그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과 회사는 경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라는 정신으로 회사를 살린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반도체를 제일 잘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했어요. 제일 안 되니까 D램 회사를 모아놓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미국 회사에 팔았어요. 다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은 10년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버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를 살린 듯한 기분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 주식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에 업황은 언제 살아납니까? 이 얘기는 주식은 언제 오릅니까?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업황이 이제 가격이 내려오다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게 아마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언제 오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공개적인 장소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지금 하고 1년 이후를 비교하면 1년 뒤가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지금이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오늘하고 내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하고 3개월 뒤, 오늘하고 6개월 뒤, 오늘하고 1년 뒤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야 옛날부터 등락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우려를 하지 않으신데요. 국민들의 우려는
반도체 업에 계시는 보다 많다. 예, 그래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잖아요. 전 세계 위상도 좋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잘 뒷받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는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라들은 반도체를 태생시킨 나라들입니다. 반도체 종주국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생산성 문제 때문에요.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왜? 반도체 생산은 싸게 해야 되는데 싸게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생산은 한국, 대만에 맡기고요. 그 나라들은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를 잘 하는 나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우리 매스컴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공급받지 못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자국의 첨단 산업이 존립이 어렵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2021년 4월이죠.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지금부터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 두 단어를 쓰는데요. 반도체는 인프라다. 이 반도체가 모든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의 인프라입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요. 두 번째 단어는 반도체는 안보다. 왜? 반도체가 그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민수 산업으로 보지 않고요. 국가 안보 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또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공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이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70년 역사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대는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 일본, 유럽입니다. 지금까지 기회고 앞으로도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산업이 위기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선발국은 정부 지원으로 풍부한 이 자본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원천 기술이 있고요. 소재,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경쟁은 10년 동안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10년을 버티면 기회는 우리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10년을 버텨야 되는데요. 이 10년을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각 제조시설의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제조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특화 단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경기 남부에 설치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권이죠. 원산면이라는 곳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 한 50곳의 소부장 기업하고 같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바로 옆에 용인 남사면이라는 곳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반도체 설계 업체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그 다 연결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기업들이 집적된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 시설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클러스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까지 다 집적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모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인재.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반도체 제조를 포기한 것은 인재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앞으로 버텨야 될 10년은 젊은 청년들에게 일하고 싶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성장하는데 지금보다 많은 수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의 인재들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타 국가로부터 인재 스카우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재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수송에 특공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 특성화고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버티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될 것이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세계 최대 초인류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강대국에 맞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이고 곧 국력의 바로미터입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위상이 반도체 인재 강국으로 거듭나서 글로벌 반도체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